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소리 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사람이 멀어지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큰 다툼이나 서운한 말다툼이 아닐 때 우리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웃어주고 예의를 지키며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친절은 따뜻함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유리벽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아주 조용하고 정중하게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채고 이미 식어버린 마음에 계속해서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쓰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 저는 더 늦기 전에, 더 애쓰기 전에 그 조용한 거리두기의 언어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대가 보내는 차가운 예의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상처받지 않고 소중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고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말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아, 내 친구가 많이 바쁘구나.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보네 하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연락을 참고 만남을 미루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바쁜 시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연락할 때마다 그 사람은 늘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요즘 제가 통 여유가 없네요. 다음에 꼭 한번 봐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말은 늘 정중하고 미안한 기색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보채는 건가? 바쁜 사람에게 서운해하는 내가 속이 좁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을 넘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마크 스나이더 교수는 관계 유지 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바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수야, 정말 미안하다. 요즘 손주가 아파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연락을 못했어. 이 일만 정리되면 내가 먼저 꼭 연락할게.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바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둘째,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모호하게 말합니다. 요즘 그냥 좀 정신이 없네요. 그뿐입니다. 왜 바쁜지, 언제쯤 괜찮아질지 다시 연락하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정중한 방어벽을 치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는 말은 아주 편리하고 안전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고 나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할 명분을 잃고 다시 약속을 잡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정신이 없어서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온다면 그 말을 더 이상 고지곳대로 믿으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그 사람의 배신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고 그 신호를 이제 당신이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정중한 거절을 받아들이고 소중한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친절한 목소리와 따뜻한 표정에
우리는 잠시나마 기대를 품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려나 보다. 이제 나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아, 그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어쩌죠? 혹시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따뜻했던 제안은 어느새 회피와 거절의 문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결국 도움은 받지 못하고 괜한 기대를 했던 나 자신에게 더 큰 실망감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책임 없는 공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도와줄 마음은 없지만 도와주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는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예의 바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책임의 공포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겉으로는 도움의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차가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연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친구에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가 저녁에 죽이라도 끓여서 집 앞에 두고 갈게라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도와주겠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선한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책임감도 희생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당신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기만 한다면 그 말의 온도를 잘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당신을 걱정하는 따뜻한 온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차가운 예의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묻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진짜 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이 말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말이 또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 칭찬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늘 이 한마디로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에이, 강 사장님 능력이 출중하신데 뭘 걱정하세요? 알아서 다 잘하실 겁니다. 사모님같이 지혜로운 분이시니 제가 뭘 더 거들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칭찬을 해준 사람에게 사실은 저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가 민망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과 책임은 오롯이 나 혼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칭찬이라는 가장 세련된 포장지로 둘러싼 고급 회피술이자 정중한 책임 전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 교수는 칭찬이 때로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공손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는 당신의 몫이라는 분명한 선을 긋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그의 부족함과 어려움까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물론 자네는 잘 해낼 사람이야. 그래도 혹시 내가 옆에서 거들 일은 없을까? 혼자 너무 애쓰지 마.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지지와 무책임한 칭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칭찬에 마냥 기뻐하기보다
그 칭찬 뒤에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온다면 그것은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관계에서 빠지겠다는 조용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아픈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이 미소를 띤 채 부드럽게 말을 막아섭니다. 아이고, 그런 무거운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즐거운 얘기나 합시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차분하게 다시 하시죠. 겉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 보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감정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부 치료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등 돌리기를 꼽았습니다. 한 사람이 위로와 공감을 얻기 위해 감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돌려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래? 하고 TV만 쳐다보는 것이 바로 등 돌리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라는 말은 이 등 돌리기의 가장 정중한 표현 방식입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감정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니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 우리는 점점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또 불편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늘 즐거운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게 되고 관계는 깊이를 잃은 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아무리 자주 만나고 웃고 떠들어도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잘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당신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공손함 속에 숨겨진 단호한 벽을 너무 늦게 알아채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까지 책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잠시 안도합니다. 아, 그래도 내 입장을 이해는 해주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근데 라는 단어 뒤에 어김없이 단단한 벽이 날아와 부딪힙니다. 내 사정은 이해한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힘든 건 알겠지만 내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어. 결국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상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예의상의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공감하는 척합니다. 즉, 당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머리로는 알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서적 공감, 즉 나도 당신처럼 속상하고 아프다는 마음의 연결은 철저히 차단합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공감하는 척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이 말을 통해 그들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만큼 이성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이나 행동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깊은 혼란과 외로움에 빠집니다. 분명히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하나도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과 태도 사이의 차가운 온도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이해는 하지만이 아니라
그랬군요로 시작됩니다. 그랬군요. 당신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하셨겠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공감 뒤에는 하지만 이 붙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주는 침묵과 위로가 있을 뿐입니다. 장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는 듣기 쉬우나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만나기 어렵다. 입으로 하는 공감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공감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보다 그 말 뒤에 어떤 행동과 태도가 따라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큰 소리가 오가지 않고도 조용히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웃어주고 예의도 바르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은 여전히 다정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 그 감정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미묘한 변화, 즉 마음의 온도를 읽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신호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예의 바른가 보다 그 말 속에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마음의 온기가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중한 말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진짜 멀어지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아무 감정 없이 말합니다. 그 차가운 예의는 친절이 아니라 거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온도의 차이를 읽어내는 눈이야말로 무의미한 관계에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소중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가장 첫 번째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헷갈리게 했던 어떤 관계에 대한 작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꼈던 그 서운하고 시린 감정을 더 이상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